이른바 이제 낙준연대 성사 가능성과 관련해서 약간 좀 서로 이렇게 삐걱거리는 소리도 납니다. 그 이준석 전 대표가 같이 모여 한 당을 만든다면 각자의 비례대표 명부가 혼입되게 돼서 양 세력의 다툼이 생긴다. 그래서 비례는 그렇게 하고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정당을 합쳐 출마하든지 기호 하나로 출마하든지 이런 게 가능하다.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낙연 전 대표는 그런 논의 끊을 단계는 아니다고 했고 또 이낙연 대표 측근 그룹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그런 언급을 한 거는 결국 총선 끝나면 국민의힘으로 돌아가겠다는 걸 보여준 거 아닌가. 그렇게 정치적 계산을 하면은 연대가 어렵다. 또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이게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결국은 이준석이 너무 스마트하다 보니까 이렇게 앞서가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저는 이준석 대표가 이낙연 전 대표하고 합치는 순간 저는 망한다고 봅니다. 저 이게 약간 보수적인 시각인데 예. 우선 그 이준석 전 대표의 강점은 이거잖아요. 참신함, 신선함, 그 다음에 용기, 씩씩함, 그죠? 뭐 거침없잖아요. 거침없이 모든 말을 하는 하이킥을 날리는 이런 그 젊은 정치인으로서 많이 어필을 받았는데 정말 이미지가 반대인 올드보이 이낙연하고의 합당 또는 합치 이거는 정말 저는 득표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보는데 이준석 대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이번에 본인은 죽어도 국회에 들어가야 된다. 이거 뭐 주위 사람들 얘기도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하는데 비례든 어쨌든 간에 그 비례는 또 비례대로 챙기고 어려운 지역은 양당에서 그 좋은 후보들 내가지고 이렇게 뭐 하는 걸로 하자 이런 얘기를 만일에 벌써 계산을 했다면 이준석은 벌써 망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이준석 대표가 직접적으로 얘기를 한 것 같지는 않고 옆에서 이제 민주당하고 도와주는 사람이 지금 사무총장 김철근 그 사무총장인데 이분이 상당히 합리적이고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김철근 그 사무총장의 역할이 너무 이 친민주적으로 가서 이준석 대표의 눈을 흐리게 한다면은 이준석이 망하는 그 지름길이라고 보는데 이준석은 이준석다워야 본인이 살 길이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윤석열 정부에 실망한 보수 또는 중도 이 사람들이 이준석을 지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낙연 전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지역적이고 그다음에 이재명 체제에서 도저히 공천을 받을 수 없는 이런 올드보이 정치인들이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거죠.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앙마르슈가 왜 생겼냐. 프랑스 사회당 마크롱도 그렇고 그 동료들 다 프랑스 사회당 당원들이었는데 너무 극자로 가니까 민심하고 멀어지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나온 게 앙마르슈거든요. 그래서 이준석은 아이덴티티를 분명히 하고 본인의 길을 갈 때 저는 더 득표력이 있지. 뭐 대구에서 누구 떨어지는 사람 긁어 모으겠다, 이낙연하고 합치겠다. 뭐 저는 금태섭 뭐 양양자 정도 좋은데 너무 친민주당 이미지가 강한 이낙연과의 연대는 득표력에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댓글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낙준 연대는 쉰 당입니다. 음식이 쉬었다 할 때 자, 선거 때문에 이낙연과 합친다면 망한 신당이 될 듯합니다. 김두수 소장님 동의하십니까? 일단 뭐 그런 예측도 가능하지만 이름부터 일단 낙준 뭐 낙 이걸 붙이면 벌써 이게 낙자라는 게 약간 떨어질 낙 뭐 이런 느낌을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연석연대 뭐 연석회의라는 게 있으니까요. 이런 뒷자를 떼서 연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낙준이라 그럴까? 이거는 약간의 프레임이 들어간 명칭이고요. 그런데 이제 한국 사회에서 보면 평소의 이론 지형은 그러니까 낙타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쌍봉 낙타가 있고 당봉 낙타가 있어요. 가운데가 높은 산봉우리 하나인 낙타가 있고, 그러니까 이 하나인 낙타는 주로 중동 유럽에 중동에 있는데 이게 평소의 여론입니다. 즉 중도에 가장 많은 사람이 모여 있고 극단적일수록 사람이 적어요. 그런데 이제 선거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쌍봉이 됩니다. 이게 이제 몽골 쪽에 있는 낙타인데 양쪽으로 치우쳐서 극단으로 지지대를 결집해서 가운데가 없어져. 즉 투표를 해보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왜 이런 형태가 나타나냐면 소선거구제에서 1위만 한 명만 찾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비례대표 선거가 좀 강하게 제도화되어 있다든가 정말 우리가 말하는 여론조사하면 1등 나오는 게 맨날 정책
정책 가치를 보고 투표하겠다. 이게 이제 모범 답안이잖아요. 정책 가치를 보고 투표하겠다는 제도가 안 돼 있습니다. 1위만 뽑기 때문에. 그래서 정책 가치를 보면 가운데가 분명히 높고 우리 사회에서 중도적 이런 가치를 지향하는 다수의 유권자가 있는데 이걸 권력적 대결로 해보면 양극단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사이에서의 이제 고민과 갈등인데 이준석 신당은 정책과 가치 비전을 내거는 행태가 되겠지만 지금 현재 소선거구라고 하는 이 한계 내에서는 지역구 선거에서는 제대로 이제 성과를 못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우리 한국 언론이나 어떤 이런 지형이 그걸 이렇게 주목하면서 계속 이슈 중심에 우리 국민이 원하는 민심에 가까이 가는 정치는 뭔가 이걸로 접근하지 않고 인물을 교체하는 물갈이로 가면 물갈이 가능성은 집권당이 훨씬 강합니다. 또는 민주당이 훨씬 사람을 많이 바꾸고 사람을 바꾸는 게 정책을 바꾼 거 관계없이 그 당이 어떤 정책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그 정책을 제대로 실현할 사람을 뽑고 있느냐 이래야 되는데 지금은 다 우리가 한 20년 전부터 계속 영입이 아주 좋은 걸로 이야기해요. 정당은 스스로 정치인을 육성을 못하고 항상 외부적 수혜를 받으면 뭔가 잘하는 것처럼. 그런데 4년 평가는 또 엉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영입 중심의 신상품을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신상품 디자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능. 저 사람이 장한지 흙밭을 갈 이 어려운 경제난을 헤쳐나갈 기능을 가진 신발인지를 봐야지 디자인 색깔 좋다고 선택하면 안 됩니다. 네. 하여튼 뭐 양당 정치에 지친 중도가 많긴 하지만 결국 이제 담을 그릇을 잘 만들어야 되겠어요. 예. 근데 제가 이준석 대표가 이야기하는 정치공학적인 이야기 물론 의미가 있어요. 그게 지금 시점이 아니더라도 나중 시점이라도 나올 법한 이야기를 뭐 미리 땡겨 한 것 같고 이낙연 전 대표도 내가 볼 때는 나중에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왜 지금 하냐 정도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게 사실은 같은 이야기지 서로 반대한다라고 저는 보여지진 않아요. 이걸 가지고 충돌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다만 이제 그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 꼭 국회로 입성해야 되는 입장인 거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불출마 선언을 한 게 불출마 선언 한 번 할 때 이제 그 센세이션이 일어났고 지금 뭐 불출마 선언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사람들이 모르고 예. 그냥 있는데 정당을 운영하고 정당을 승리시키기 위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했던 이 불출마 선언이 그 총선 시점에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굉장히 큰 위력을 발휘합니다. 내가 배지를 달지 않아도 상관없다. 여기서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무수히 많거든요. 그러면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작전의 가용 범위가 예를 들어 내가 당대표 갖고 배지 달아야 돼 하면 10개밖에 솔루션이 10개밖에 없으면 내가 배지 안 달아도 돼 하면 100개로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가 과연 내가 꼭 배지를 달아야 되라는 그 입장에서 얼마나 그 선택할 수 있는 정치적인 수나 작전의 수가 제한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배지 달아야 된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마음이 급해가지고 이런 굉장히 정치공학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국은 계속 변합니다. 그때 총선 시전에 가면 또 어떤 상황이 변해올지 몰라요. 그러면 내가 배지를 달기 위한 현실적인 수에 끊임없이 수렴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런 결정적인 순간 그 기점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했던 불출마의 수 그리고 이준석이 했던 반드시 원내 입성해야 된다는 그 수가 충돌할 지점이 올 거라고 보고 저는 그때 승리하는 사람은 불출마 선언을 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글쎄요, 뭐 저는 그게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을지는 모르겠고요. 일단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불출마 선언을 함으로써 자유로워진 건 인적 쇄신에 있어서의 본인의 어쨌든 뭐랄까요, 이 그립이랄까요, 이런 게 굉장히 세진 거죠. 나도 불출마를 하고 나도 국회의원 안 달아도 좋다는 배수의 진을 치고 총선에 임하는데 여러분도 어떤 그런 희생과 헌신과 이런 걸 좀 보여달라 이럴 수 있죠. 근데 그게 이준석 전 대표한테 기회예요. 어떤 면에서 기회냐면은 지금 이 영남권 물갈이 폭이 굉장히 클 걸로 예상하는데 물론 그 중에는 뭐 필연적으로 물갈이가 될 수밖에 없는 좀 어떻게 보면 경쟁력이 떨어지는 그런 의원들도 있겠지만 그게 아닌 경쟁력이 상당히 있고 유권자들의 지지 기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물갈이의 바람이나 흐름 속에서 물갈이가 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 수용 안 할 거예요. 어디로 튈 거냐. 이준석 신당으로 튈 가능성이 높아요. 저는 그것까지 이준석 전 대표가 일정하게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게 뭐 별 큰 손실이 아니다. 내지는
그분들이 이준석 신당으로 가겠냐. 여전히 여권 진영이라는 프리미엄을 포기할 리가 없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어쨌든 국회의원직이라는 거는 이 뭔가 이게 좀 타협이 불가능한 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작용했을 때 오히려 그런 공천 역풍 같은 게 국민의힘에 세게 불고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는 이른바 이제 이삭줍기라고 하는 그런 어떤 기회나 가능성이 열릴 수도 있죠.